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역사적 팩트와 트루스 이 부분을 한번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아마 이거를 찾아내지 못했으면 여전히 헤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구런의 죽음입니다. 구런의 죽음을 국내에 나와 있는 번역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런과 관계되어 있는 구런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모든 책들이 구런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기의 원문을 들여다보고 사기를 번역하고 평생 사기를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런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팩트이자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우연히 사기에 나와 있는 구런의 죽음의 대목을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즉 원문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원문을 딱 뒤졌는데 이 대목이 나왔습니다. 우시, 수, 회석, 자침, 명나이사 이렇게 읽습니다. 우시, 그리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수, 마침내. 뭐죠? 영어로 at la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회석, 자침, 돌을 품고 스스로 명나수에 가라앉아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는 순간 머리통을 얼마나 세게 진짜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쇼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어먹을 놈 진짜 평생 나가서 사기 공부한다 소리 하지 마라. 사마천 공부한다 소리 하지 마라. 저에 대한 자책이죠. 멍청한 거죠. 예.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것도 하나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사마천 구런은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고 알고 있었냐. 저에 대한 자책. 이게 쇼크고. 두 번째는 이 문장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구런은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해석해온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쇼크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림은요. 구런 사당에 그려져 있는 구런 일대기 그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제일 놀란 게 저겁니다. 중국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얘 정말 무섭다. 그리하여 마침내 돌을 품고 명나수에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었다. 붕덩 뛰어들어서 죽는가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구런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비장하게 영화로 만든다. 바위에서 붕덩 뛰어들어서 명나수에 빠져 죽는가 하고 돌을 품고 서서히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는가 하고 뭐 예술미라는 것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이 대목을 평가한 학자들이 없잖아 있어요. 꽤 있습니다. 주로 비판 쪽입니다. 무슨 비판이냐면 네가 봤냐? 그러니까 사마천 기록의 팩트, 사실성을 의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천 전체 기록의 사실성을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판의 대목을 항상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구런하고 사마천은 시차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천의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해놓으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비판을 받습니다. 저건 본 사람만 저렇게 기록해요. 안 보고 어떻게 저걸 기록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 그러지 뭘 저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시비를 남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저게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첫째, 자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한테 가봤냐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러면 네가 만약에 구런의 죽음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쓸래?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런이 명나수와 관계되어 있어서 죽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거는 사마천 사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록에 사마천 사기보다도 앞선 기록에 구런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게 있으면 이게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비교할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기록이니까 전 기록이니까 괜찮아요. 책임을 면합니다.
그런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온팍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요. 회색이라는 거는 돌을 품었다. 이건 몸에다 묶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돌을 몸에다 묶고 그 다음에 걸어 들어가서 꼬르르 깔아앉아서 죽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자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체가 떠오르면 또 죽기 전에 떠올라버리면 안 되니까 돌을 묶은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 있냐면 회에 있습니다. 이 글자에 있어요. 이 글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돌을 몸에다가 뭐 품고 가슴에 품고 가라앉아 죽었다니까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시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고는 네가 봤냐?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봤냐?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마천을 위해서 변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걸 밝혀봐야 되겠다. 해서 밝혀내는 게 첫 번째, 일단 상대편이 좀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쓸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구런과 명나수는 틀림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명나수 쪽에 남아있는 사당도 있고, 다 그런 유적들이 다 증명을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설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쓴다면 너는 어떻게 쓸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대답 못하죠, 그죠? 나 같으면은 사마천처럼 저렇게는 못 쓸 것 같다. 그런데 저기에 만약에 개발을 얻는다면은 만약에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면 저 회자를 쓰지 않고 포자를 썼을 거다. 포석이라고 했을 거다. 왜? 되게 다 포옹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포자를 쓰지.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저 회자는 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대목에 진수는 정수는 회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팩트에만 집착해가지고 네가 봤냐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마천은 명나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명나수를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 사당도 가서 참배하고 그런 무덤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탐문하고 돌아온 사람이고 구런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읽습니다. 구런 가생열전에 구런 작품이 여러 작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에는. 그러니까 사마천이 구런의 작품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천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자기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구런의 인품이나 그 당시에 초나라의 상황이나 모든 걸 미루어 봤을 때 구런에게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요. 명나수에 저도 갔다 왔거든요. 명나수에 뛰어내릴 만한 장소가 없어요. 명나수에 뛰어내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걸어 들어가서 깔아앉혀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문제는 저 돌에 있죠. 돌도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떠오르면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돌을 몸에 묶어. 그러니까 포석이냐 회석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천이 위대한 거는 포석이라고 쓰지 않고 회석이라고 썼다는 거죠. 저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저 글자가 최고라는 거죠. 저 회자 안에는 구런의 모든 심경이 다 담겨져 있는 거다. 예? 저 회안이잖아요. 저 회자가. 망해가는 초나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초나라 임금, 그 다음에 나쁜 간신배들. 그리고는 사마천은 이 죽음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얼마나 사마천이 기가 막힌 역사학자는. 구런이 죽고 난 다음에 기록입니다. 그 후 초나라는 갈수록 쇠약해지더니 수십 년 뒤 끝내 진나라에게 멸망당했다. 구런의 죽음과 진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마치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 딱 구런이 장렬하게 진짜 깔아앉아서 죽고 난 다음에 자막이 탁 올라오는 거야, 저게요. 예? 그 후 초나라는 갈수록 쇠약해지더니 수십 년 뒤 끝내 진나라에게 망했다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보통 임팩트가 아닌 거죠. 사기가 보통 역사책이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만의 해석인가요?